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입니다. 자, 대학교 소개. 오늘 단국대학교 파트 2입니다. 제가 1편에서 단국대 전체적인 특장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자, 이제 어떤 학생이 단국대를 지원을 하며 어느 정도 돼야 합격하겠냐. 이것도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전형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취업률 얘기를 좀 먼저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에서 저희가 작년 평균 취업률이 64.5%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국대 그래도 굉장히 이름 있는 학교인데 취업률이 이렇게 안 좋아? 라고 혹시나 생각하실까봐 그래도 좋은 점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알림이 기준으로 2018년도와 2019학년도 단국대에서 어떤 과들이 취업이 좀 잘 됐는지 좀 적어왔는데, 야, 보시면 고분야 시스템이 90.0. 취업률이 90%면 이거 거의 100이죠, 100. 내가 맘만 먹으면 취업한다. 이 정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학부 가면 79.4, 화공 78.7, 화학 78.6, 이 정도 내려오죠. 소프트웨어 요즘에 잘 나가는 78.7% 좀 나와 있습니다. 과를 좀 낮춰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 고분자, 전자전기, 건축, 경제가 나오는데도 이게 한 70 중반 퍼센트 정도 나오죠. 평균이 65도 안 되는데 그래도 잘 나가는 과는 다 7, 80%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체능 쪽으로 과들이 좀 있으면 예체능계는 취업률을 좀 깎아먹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가 이과나 공대 쪽의 취업이 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사범 계열이라든가 예체능계가 좀 많은 학교들은 취업률 자체 평균은 조금 높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학교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별로 한번 취업률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전형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국대 총원은 2,278명 정원내 기준입니다. 1편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리뷰를 좀 건드리고 가자면 단국대는 이원화 캠퍼스입니다. 죽전, 용인에 있는 죽전캠과 천안캠이 이원화인데 같은 학교란 얘기죠. 같은 학교. 같은 학교라고 치기엔 너무나 먼 이제 거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전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유사학과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입결 위주고 전형 위주로 우리가 생각하면 천안보다는 죽전이 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죽전캠 전형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먼저 몇 가지 짚고 가 드릴 텐데 일단 수시는 교과 그 다음에 종합 논술이 있죠. 특이한 거 뭐 논술 논술 전형 나 들어봤는데 요즘에 많이 줄인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은 괜찮은 학교입니다. 절대 학교 네임밸류가 없거나 학교가 이렇게 흔히 말해서 후진 학교들은 논술 전형을 이미 포기하고 이미 시도도 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죠. 그래서 논술 전형이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괜찮은 학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교과와 정시에서 수능을 보죠. 수능을 보는데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슨 과목이냐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이과 수학을 배우냐 배우지 않느냐. 요즘에 약간 이거 공대 비하 발언으로 뭐 나사공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단된 단어입니다. 가형 지정이고 이과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수학 가형을 지원하지 않은 학생은 뽑지 않겠다. 이런 구심이 아주 확실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형 소개를 해드리면 보이겠습니다만 전형이 좀 깔끔한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교과 수능 체제도 문이과가 똑같고 종합 전형도 다단계로 뽑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입니다. 한 방. 그냥 서류로 끝. 그래서 지원만 하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논술 전형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수학 가형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전형이 좀 깔끔하다는 거.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잘 기억하시고 교과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교과 전형이죠. 내신 전형이라고 부릅니다만 총 275명이고 교과 100 끝. 보통 여기에 막 출결, 봉사 이걸 막 10%씩 까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교과랑 끝. 자, 수능 최저도 가형 지정. 나형고등학교도 있다고 그랬죠. 가산점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가형 아니면 우리 학교 못 온다. 대신 과탐은 양보할 테니 한 과목만 잘 봐라. 이겁니다. 인문자연 최저도 깔끔하죠. 문이과 보통 한 등급 정도 차이를 두긴 합니다만 단국대 깔끔히 2, 3, 6 다 필요 없어 통일. 하나는 이제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도 학교 내신 관리 같은 걸 좀 하다 보면
문과는 국어를 좀 더 쳐주고 그다음에 이과는 수학 잘하니 조금 우대하겠어. 그래서 문과는 국어 30에 수학 20, 이과는 국어 20에 수학 30% 정도의 과목별 과정치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입결 보이겠지만 이 파란색으로 나누는 게 내신 평균입니다만 여기에 방금 설명드렸던 과목별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평균보다는 이과에 내가 수학을 좀 더 잘했네? 또는 난 문과인데 국어 좀 했다. 국어 관리 좀 잘했다. 이러면 내신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합격선이 결정되는지 보시면 뭐 여기에 1.99, 1.94 같은 내신 컷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2점 초에서 2점 중반 정도가 평균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균 이 정도를 찍으면 무난히 합격하고 과별로는 2.5 정도 돼도 합격한 학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최근 3년치를 좀 적어놨는데 뭐 2018년에 비해서 19년이 주어진 과도 있고 2019에서 2020 넘어가면서 조금 컷이 낮아진 과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2019년하고 2020년 보시면 낮아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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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졌고 낮아졌고 높아졌고 높아졌고 낮아졌고 몇 개씩 있습니다만 이 대표 학과 한 10개 정도를 긁었을 때는 오른 학과보다는 낮은 학과가 한두 개 더 있다. 이 정도 특징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DKU 인재라고 불리우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서류평가, 정성평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1단계에서 서류 100을 뽑은 다음에 야 서류를 보아하니까 너 괜찮은 애 같은데? 좋아. 그럼 우리 얼굴 한번 보고 마무리 지을까? 라고 면접을 보죠. 근데 단국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야, 나 서류만 봐도 네가 어떤 학생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네 서류만 보겠어. 야,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직접 보기 좀 그렇고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말 한번 써서 제출해줘. 그러면 널 판단하고 마무리하겠어. 실은 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건 대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처럼 들리지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죠. 왜? 점수 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어떻다라는 거 여러 사람의 중복 체크도 해야 되고 면접하면 면접 교육도 해야 되고 면접 질문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일괄 선발하고 입학 전형 자체 좀 간소화하는 그런 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단국대에서는 서류 100과 이런 걸로 일괄 선발을 한다. 즉 내가 이 학교 종합전형으로 단대 종합 한번 넣어볼까? 클릭! 그리고 자소서 땡땡 학생부 제출 물론 자동입니다만 원서비 결제 이제 합불만 기다리면 됩니다. 면접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건 학생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적죠. 또 뭐 종합전형 이름이 DK인데 단국 유니버시티의 앞글자 딱 이니셜 딴 거죠. 이 종합전형 이름을 멋지게 짓는 학교들이 되게 많죠. 뭐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꽤 오래된 거고 뭐 가천대는 상징물이 바람개비라고 해서 종합전형 이름 자체가 바람개비 1, 2 전형 이렇습니다. 뭐 이 비슷한 라인에 있는 국민대 같은 경우도 국민 프론티어 전형 이렇게 막 갖다 붙이죠. 근데 단국은 심플하죠. 단국 대학교를 영어로 바꾼 다음에 알파벳을 딱 갖다 붙인 아주 직관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누가 봐도 단국대. 자, 내신 평균은 이렇습니다. 2018, 19, 2020을 다 긁어봤는데 내신 전형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평균이 내려가겠죠. 왜냐면 내신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 외에 다른 우리 비교과 또 이 용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스펙이라고 해야 좀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스펙을 보고 뽑는 전형이죠. 그래서 그래도 내신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2점 중에서 3점 중반까지 좀 레인지가 넓게 좀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신 되는 친구들이 주로 지원하고 합격했다 이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종합전형은 이 정도 내시면 붙는다가 아니라 붙는 내신이 정도 된답니다. 약간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부심이 아직 있는 단국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논술 전형의 특징은 논술을 잘 봐야 되죠. 그리고 교과를 조금씩 넣어서 보긴 합니다만 반대 논술의 특징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없죠. 자, 논술 전형을 본다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은 어떠하냐? 내가 교과로 안전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뭔가 넣기에도 비교 활동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그래도 나는 자연계인데 수학을 좀 해. 국어는 잘 모르겠다. 또는 인문계인데 나 수학은 잘 몰라도 글쓰기, 국어 쪽은 좀 센스가 있어? 라고 하면 논술 전형을 트라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역전의 기회. 카드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논술 전형의 특징은 경쟁률이 좀 높은 경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합격한 학생들이 내가 평범한 교과나 종합으로 못 가는 학교를 논술로 트라이 하기 때문에 일단 붙으면 다 대부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다. 자, 내신 평균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4점대가 많이 보이죠. 물론 평균이 4점대이기 때문에 3점대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평균은 4점대다. 즉 내신이 한 4.0이 돼도 내가 내신 성적 때문에 교과전,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불합격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오른쪽 괄호에 있는 점수 이게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별로 최근 2년치의 논술 평균 점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대를 논술로 뚫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의논술 같은 걸 본 다음에 채점을 내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가늠은 좀 되겠죠. 자, 마무리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는 가장 깔끔한 전형이죠. 그냥 수능 100% 끝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무엇이냐? 자연계, 단대 이과를 가려면 가형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즉 이과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 단대는 무조건 이과로 진학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평균 백분위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영미, 인문부터 경영학까지 한 5개 정도 학과가 이제 문과인데 어느 정도 나오냐면 낮은 데가 한 88에서 높은 데가 90까지 나오죠. 자, 2등급 커트라인이 89%입니다.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대충 우리가 생각했을 때 2등급을 턱걸이로 맞거나 3등급 위쪽 적어도 성적표에 2나 3 중에 2가 좀 많아야 정시로 단국대를 뚫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면 가형을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부터 응용 컴퓨터까지 이과 쪽이죠. 이과 쪽으로 넘어 퍼센트가 조금 툭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낮은 데는 82.68까지 떨어진 과들이 있고 높은 데는 그래도 85 정도까지 올라가고 86 가까이 올라가죠. 문과에 비해서 이과 백분위가 툭 떨어지죠. 거의 한 5% 가까이가 떨어지는데 절대 단대 이과가 문과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가형을 지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치안을 지원하는 최상위권이 많은 이과에서는 수학 가형을 지정을 했을 때 응시를 했을 때 등급 따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죠. 나형보다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100분위는 좀 이 정도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형을 보고 가형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와는 조금 차별화된 수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단국대학교 죽전으로 이사가서 조금 아쉬운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전의 명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학교죠. 적어도 단국대를 한 번이라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입결이 확실하게 발표가 난 걸 가지고 3편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